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2022년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연말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단 3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분의 위원들과 다양하고 풍성한 전략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05% 하락 출발해서 초반에 2,304선을 저점으로 찍고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결국에는 0.15% 오름세 보이면서 2,31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거래일 연속, 또 외국인은 6거래일째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홀로 금융투자와 보험 중심으로 사자세를 보이면서 지수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0.1% 상승 출발해서 오전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빨간불 지켜냈는데요. 장중 고점 부근인 69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도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집계됐습니다.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또 외국인은 2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는데요. 각각 기관이 2,200억 원대, 외국인은 1,400억 원대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6원 넘게 빠지면서 1,274.8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볼 텐데요. 제약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속에 감기약 품귀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경남제약도 오늘 8% 넘는 급등세 보였고요. 가장 크게 시세를 낸 경보제약 하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외국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16%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8,6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주도 살펴보시죠. 해외여행 증가세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항공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8.57% 급등했습니다. 2,535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살펴보시죠. 중국의 중앙집중식 입찰 발표 후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국내 임플란트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4%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가장 크게 오른 레이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6%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3,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최명성,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이영빈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영빈 위원님. 네.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우리 여주왕 2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각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최근에 지금 시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종목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거니까 앞으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은 낮방송에서 슈퍼 스윙으로 아주 크게 수익을 많이 주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오늘 어렵게 모셔봤는데요.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테마 5가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 핫테마 탑5 그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폭증 속에 관련주들 최근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탑5 두 번째는 항공과 여행주입니다. 최근 국제선 여객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이 국내선 여객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련주들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세 번째 섹터는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등 신성장에 81조 원을 공급하는 등 총 205조 원의 자금 투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책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번째 살펴볼 테마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한국항공우주의 소형 무장 헬기 양산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소식도 들렸습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마지막 이슈 테마는 바로 임플란트 관련주입니다. 중국의 중앙집중식 입찰 발표 이후에 국내 임플란트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과연 전망은 어떨까요? 이렇게 오늘 장 핫테마 5가지 모아봤습니다. 네, 이제는 새 위원들이 한 가지 테마씩 선택해서 종목까지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은정보위원님. 네, 오늘도 5가지 테마 안에서 한 가지 골라주시죠. 예,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또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는 이슈 때문에 연일 시세를 내고 있잖아요. 네, 관련주들 전략 도와주시기 전에 위원님 요즘에 시장이 참 답답한데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우리가 좋아할 정도의 시세는 아니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략도 같이 주실까요? 근데 늘 이제 파란색만 보다가 그래도 좀 빨간색 보니까 기분이 괜찮지 않나 좋았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2021년 고점 대비 지수로만 봤을 때 코스피가 30% 빠졌고 코스가 한 35% 빠졌어요. 그러면 종목별로 보게 되면 아마 특별한 종목 제약은 거의가 반토막 이하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이제 내일 모레 글패 3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27일까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다음에 또 배당 같은 거 받을 수 있고 28일 날은 권리락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에요. 따라 배당락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잠깐 일정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는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미약하지만 빨간불이 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코스피 차트인데요. 정말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연말 마감을 하니까 좀 매크로한 시황자를 한번 드릴까 해요. 이게 이제 6월달, 7월달에 이어졌던 3종 바닥을 칠 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왼쪽 어깨고요. 그 다음에 또 10월달 움푹 파질 때 이게 질곡의 구간이었죠. 이게 머리예요. 그리고 지금이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간다. 근데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역 헤드앤 숄더형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헤드앤 숄더형이 되고 지금은 역 헤드앤 숄더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금리가 이제 막바지다. 금리 인상이 이제 리세션도 좀 이렇게 서서히 지표들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집약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때도 3종 바닥 다음에 올랐고요. 지금도 또 한번 3종 바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코스피 이제 4분기 아니겠습니까? 그 분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음선 5개 되면 강세 잉태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좀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그럼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도 오늘 이 캔들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해서 강세 잉태형 겸 내일 또 한 번 양선을 죽이면 이제 모닝스타가 될 거예요. 음선으로 크게 상관없어요.
이것도 역시 분기 차트를 보게 되면 음선 3개 다음에 60 분기선 이걸 딱 찍고 지금 강세 인태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왜 이제 수급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걸 잘 아실 겁니다. 국회에서 참 안타깝게도 대주주 그 요건을 그냥 똑같이 가져가겠단 말이에요. 10억짜리로. 원래 이제 여당에서 한 100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30억에서 50억 정도 봤는데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들이 3,500억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받았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수급면에서 내리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배당락 났을 때 그때가 좀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2020년이 바로 배당 나왔을 때 급등 나왔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은 이제 내일 한 번 더 개인 투자자 물량이 나온다면 줍줍하는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그 주제로 돌아와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차트 귀환 보신 김에 이렇게 좀 완만하게 지금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정말 2년 만에 온 그 반격 구간이에요. 제약바이오 잘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창궐과 함께 이렇게 올랐다가 작년 올해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연봉으로 봤을 때 볼리지 밴드 기준선을 찍고 서서히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이제 서서히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는 우리 인류 탄생 이후에 엊그제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담과 이브 이후에 우리가 살 때 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잖아요. 이것은 인류의 다 공통분모예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성장주이면서 경기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엇이냐면 신약 개발이 있고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접목하지 못한 게 항암 치료제죠. 물론 있기는 있지만 이거 아직 요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대머리 치료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의료기기에서 여러분 또 다양하죠. 로봇 수술 기기도 있고 우리 임플란트 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의료기기에서 레이, 바텍, 이루다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원격 진료예요. 저는 이게 꼭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비트 컴퓨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보통 의약품 있잖아요. 이제 보통 제너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반 의약품, 원료 의약품, 전문 의약품. 전문 의약품은 이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원료 의약품은 에스티팜이라든가 파미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제 또 진단 키트가 있죠. 대표적인 코로나 진단 키트가 있고 CGN이라든가 SD 바이오센스 수십 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늘 좋아하는 치매 진단 키트에서 피플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건강 기능식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기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안 아프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는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콜마 BNH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조금 더 매크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용이라든가 화장품, 뷰티까지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이 종목들이 보게 되면 다 섭렵해 보면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가, 그냥 100개가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섹터에서 내가 저것도 바이오, 저것도 바이오인데 이제 앞으로 꼭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개인투자 입장에서. 진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옥석 가리기는 뭐냐면은 특히 신약 개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구원 한 20-30명 몇 명 두고서는 저기 어디 그냥 이게 연구실 조그마한 거 하나 놓고 늘 공시 띄우는 그런 회사들. 그 대표님 신라진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헬릭스미라고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바이오르메드예요. 저도 한때는 좋아했어요. 근데 깜빡 속았죠. 근데 우리는 수익 나오긴 나와서 잘 빠져나왔습니다만 이것이요. 뉴스로 보기에는 17만 원대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만 원인데 14,000원 10분의 1 토막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추진하던 게 신약 개발이 그만큼 어렵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카나리오 바이오에서 옛날에 현대사료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냄새, 저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카나리오 M에서 이것을 얼마에 샀느냐? 355개 매각했어요.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서 뭐 현대사료도 그렇고 주가 부양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좀 민감한 문제라서 아니면 제가 이거 자료는 다 준비해 왔는데 S 종목, B 종목, H 종목, N 종목, A 종목, 그다음에 S 종목, 또 A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이따 제가 무바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방송에서는 내가 설명 못 드려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늘 공시 띄우면서 예를 들자면 또 하나 S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빅파마하고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빅파마는 어떤 회사인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띄우거든요.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바이오 섹터를 할 때 어떤 그러니까 IT가 됐던 바이오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뭐냐면 우리가 딱 수익 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을 많이 올랐을 때 따는 게 아니고 캐시카가 되는 종목을 내렸을 때 매수하라. 그래서 오늘 또 보면 경보작 같은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 또 일동제약도 이제 급등이 나오다 꺾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아무리 중국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코로나 제약 바이오, 코로나 관련 치료제, 그러니까 항암제라든가 감기약 그런 것들은 한테프도 지원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그것은 이따 제가 관심 종목하고 또 오늘 추천 종목도 들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이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2년 만에 반가운 반등 구간이긴 하지만 종목 선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이제 특징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약업체도 강했고 임플란트도 강했거든요.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하나 살펴볼까요? 특징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앵커님 오늘 그 멘트를 해주셨어요. 네. 네입니다. 네. 네. 임플란트 관련주. 네. 임플란트는 5세대 임플란트고 네. 네이는 뭐냐면 치과 장비예요. 그러니까 3D 스캔이라든가 엑스레이 다 찍는데 네. 굉장히 중국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이게 캐시카가 되는 종목들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 네이는 제가 이제 2시 또 우리 앵커님 뭐라고 지적하실까 봐 겁도 나는데 2시 50분 황금 맥점 전략 시간하고 아침 방송에서 목요일마다 제가 이제 위클리로 출연하거든요. 그때 완전 저점에서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추천드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서 주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이 같은 거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주면서 맥점 잡는 걸 알려드릴까요? 간단합니다. 상승할 때 한번 눌리면서 이게 양양은 패턴이거든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그 유명한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네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펀더멘털을 갖춘 것들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매수하면 조금 늦을 수가 있겠죠. 이미 3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세도 좋지만 주식할 때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둘 건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린다 하더라도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은 시간의 가치를 사면은 꼭 수익을 주거든요. 왜?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을 수렴하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이 바로 레이였다. 오늘 또 6% 좋은 수익을 내서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제가 경고 드릴게요. 네. 자꾸 낮방송에서 알려주시고 수익 나신 거 뒤늦게 말씀하시면 질투나요. 우리 듣고 계신가요? 다 네. 머니투데이 예청자분들이에요. 다만 시간 보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여주왕 2부가 우선순위여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이미 오른 종목 이렇게 뒤늦게 말씀하시는 거 말고 네.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제약바이오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관심 종목인데 바이오노트입니다. 네. 바이오노트. 이 정도는 트랙이죠.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건 프레시한 종목이죠. 네. 근데 오늘 살짝 낮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또 혼나겠네요. 어찌됐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SD 바이오센서 그 계열사인데요. 진단 키트하고 의료용품을 만드는 그 회사예요. 이게 저는 이게 지금 방점을 두는 게 뭐냐면 공모가가 9,000원인데 사실 희망 공모가는 18,000원에서 22,000원이에요. 그럼 공모가 최하단에서도 이미 50% 박인세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본질 가치 때문에 가격의 괴리를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요. 4,568억이고요. 영업이익이 3,075억이에요. 그래서 PR이 2배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고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음선 하나만 더 주게 되면 이것은 매력적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주봉을 보셔도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거래 3일 남았는데 여기서 일수형급 윗꼬리 패턴 만들면 다음 주 시세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누가 사느냐? 아무리 신규 상장주를 하더라도 역시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는 거. 시총도 1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또 신규 상장주 새롭게 발굴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세비캠, SAMG, 엔터 이런 신규 상장주로도 큰 수익 주셨는데요. 바이오노트까지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도 오늘 5가지 테마 안에서 네. 한 가지 골라주실까요? 저는 이제 항공과 여행주를 좀 하겠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이 섹터만 보면 정말 여행 가고 싶어요, 위원님. 그렇죠. 예. 위원님은 해외 여행보다도 강원도 속초가 좋다. 속초 홍보대사를 자처하셨는데 네. 혹시 주말에 크리스마스도 혹시 속초에서 보내셨나요? 요즘 좀 몸이 아파서 못 갔고 다음 네. 주에 갈 예정입니다. 아이고, 다음 주에. 예. 네, 좋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잖아요. 힐링도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난달에 해외여행 수가 300만 명이 넘었다. 이런 기사를 오늘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네. 위원님이 지난주 목요일에도 전략을 주셨잖아요. 네. 꼭 봐야 된다고 하셨고 금요일에도 항공주가 올랐고 오늘까지 올랐어요. 네. 지금 이제는 좀 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걱정도 되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제 좀 지금 시작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왜냐면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못 갔죠. 네. 근데 요즘 봄물 터지듯이 많이 이제 나가는데 또 이제 해외 여행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가슴도 떨리고, 네, 좋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항공과 여행주가 가는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LCC 관련주가 중소형 비행기 이제 관련주인데 빗장 풀린 중하늘길에서 본격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련 이제 노선이 주 16회로 증평이 됐고요. 특히 이제 일본 노선 여객선이 전년 대비에 무려 5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우리 한국 분들도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시고 또 일본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여행을 많이 오시는데 이제 관련주 이제 LCC 관련주 이제 중소형 비행기 업체가 여기 업체가 많이 지금 매출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겨울철은 이제 동남아 여행 수혜가 많이 증가하고요. 수혜가 이제 기대되는데 특히 이제 LCC 관련주가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 중소형 업체, LCC 업체 손님들이 더 많았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CC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수익이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관점을 짚어주셨는데 네. 그럼 특징 한번 짚어볼까요, 위원님? 특징주 한 3개 정도 보이는데요. 첫 번째 제주항공인데 제주항공 이제 애경그룹 관련주죠. 그래서 상당히 좀 국내 외국에 핫하게 치고 나가는 업체인데 제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10,000원대 있을 때 이 제주항공 봐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14,000원까지 왔습니다. 벌써 40% 왔는데요.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2차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해제됐을 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장 좀 LCC 업체 중에서 가장 세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시면 TA 항공이라고 이 종목도 있는데 바닥 대비 1,500원짜리가 벌써 2,400원 70% 상승했어요. 근데 바닥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매집 거래량과 상승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3,000원까지 보입니다. 3,000원. 그리고 요즘 특히 안 간 종목이 하나 있는데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에어부산은 이제 대주주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회사가 조금 이제 예전에는 알짜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이 특히 이제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CC 관련주들 세 종목이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영빈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두 분은 특성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짐작이 갔거든요. 근데 위원님은 오늘 처음 뵈니까 네. 전혀 짐작도 안 가고 되게 궁금하네요. 네. 5가지 테마 안에서 한 가지만 골라주시죠. 네, 우선 저는 반도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안 그래도 궁금해하실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고민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 악재로만 지금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악재들이 많았는데 지금 내년에도 지금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IT 수요 부진에 따라 재고가 쌓이게 되면서 지금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인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 부진 전망 등 지금 반도체 혹한기라고 지금 할 정도로 악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지금 이런 악재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기간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지금 내년 1월 말에 있을 반도체 대표적인 지금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를 어느 정도 좀 기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반도체 수요 부진에 따라서 재고 조정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 미국에서의 증설은 지금 파운드리 사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낙폭과대 관점에서 외국인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점진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지금 성장할 지금 미래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인공지능 AI, 로봇 등의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한 또 부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수요가 위축되는 흐름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고 감산과 함께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좀 보시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주로 한 종목 먼저 좀 보시자면 삼성전자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추세를 지금 이탈하고 단기 이평선 추세를 이탈하고 지금 우하향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장기 이평선인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월봉상 지금 최근에 53,000원대 한번 바닥점을 찍고 월봉상으로 장기 이평선은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삼성전자도 바닥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에서 좀 앞으로 좀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겠지만 1월 달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세 저점 낙폭 가대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기대된다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고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네요. 위원님, 근데 위원님 별명이 슈퍼 스윙이라고 네. 잘 아주 소문이 많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스윙할 때 보통 삼성전자를 택하진 않잖아요. 네. 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좀 작은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수급 특징주로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이란 종목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도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서 지금 포토레지스트 이거의 그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지금 반도체 생산 라인에 적용을 하는데 성공을 함으로 해서 지금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을 낼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지금 소재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과 업황 대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견조한 흐름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반등 이후에 다시금 조금 눌리고는 있으나 다시금 최근에 이평선들을 지금 단기 평선 수렴을 하면서 지금 업사이드 구간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고 앞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급적인 부분 외인과 기관의
지금 반도체 업황이 부진 속에서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좀 한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동진 세미캠 봤더니 정말 기간이 4거래일째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네요. 위원님 또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종목을 또 많이 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좀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코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핵심 장비인 리페어 장비를 지금 세계 최초로 좀 개발을 한 회사로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한 흑자를 내면서 반도체 지금 장비주 이외에 메타버스 모멘텀으로 지금 이제 1월 초에 CS 2023 관련한 모멘텀을 또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지금 플러스 알파로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상승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트를 우상향을 만들고 최근에 지수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 조금 조정을 받은 구간이 있지만 오늘 보시게 되면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모멘텀이 적용이 되면서 오늘 10%대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좀 윗골이 상단 매물대는 좀 소화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 또한 지금 이 눌림목에서 CS 2023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 대형주 한 종목, 또 중소형 단에서 두 종목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게요. 새 위원들과 오늘 장 테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AS 코너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종목들 AS 받아볼 텐데요. 먼저 황금맥점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피플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25일 1,250원에 매수해서 지난주 화요일에도 장중 24% 급등하면서 최고가 16,500원 찍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61% 가깝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차트 보니까 진짜 역시 황금맥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예. 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뭐 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운 좋게 좋은 수익을 드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맨날 뭐 낮방송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진짜는 여기 있었어요. 낮방송 60%면 이 안 좋은 장에서 괜찮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뭐 특징이 뭐냐면 정말 정배를 유지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피플바이오는 알츠하이머병 그 진단 키트 그거에서 혈액 한 방울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요즘 보게 되면 TV에 알츠온이라는 그 광고가 나와요. 왜 나올까요? 이게 알츠하면 진단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한 그런 수요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싱가포르 그다음에 또 불란서까지 진출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딱 앞으로 간접포 있던 그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1월 달 FDA에서 바이오젠에서 이번에 임상 상상 데이터 나왔죠. 그 치매 치료제가 만약에 FDA 승인을 받는다면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건보료 적용이에요. 이것은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신의료 기술에 의해서 건보료까지 적용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 한번 월보를 보실까요? 이제 1월 달에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지고 있고 한 2만 원까지 이제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공부 많이 하셔서 저점을 잡으시면 다 수익을 많이 내실 텐데 참 어렵죠. 또 하나만 잠깐 여기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것도 삼화 알루미늄도 여러분께 다 여기서 10월 달에 11월 15일 날 불과 얼마 여기 맥점에서 추천드렸던 거거든요. 이것도 그 어려운 장에서도 한 36%까지 수익을 드렸어요. 이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바로 알루미늄 2차 전지 숨은 진주라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플바이오, 삼화 알루미늄
다 놓치신 분들은 제가 또 히든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이따 무방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뭐 연말 연시 좀 좋은 수익 내실 분들은 무방 한번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높은 수익 기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K바닥 바닥 맛집 최영성위원회 한국가스공사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2월 20일 37,050원에 진입을 해서 매일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 상승하면서 현재 최고가 39,5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네. 이 종목 기억나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홀딩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금요일, 오늘 다 상승을 했어요. 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거품 물고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아침 방송, 이제 저녁 방송, 밤 방송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요즘 장이 어렵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주식을 내가 공개하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날씨가 2주 연속 차갑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기업에서 지금 최대한 이제 가스를 떼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가스값을 더블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인상하겠다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화하겠다 이런 말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고요. 자, 가스값 인상에 추이 한파가 계속 올 겨울에 계속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 쪽에서 계속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잠깐 보시자면 기관을 좀 보시자면 한국가스공사인데요. 기관 뭐 보험, 투신, 연기금 쪽에서 사모펀드, 기타 보험 할 것 없이 전 기관에서 2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돈 냄새를 잘 맡죠.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요 근래 48,000원, 47,000원, 46,000원 한 4번을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가스공사는 기관 쪽에서 계속 2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추이가 2주 연속 또 올 겨울 내내 좀 춥다는 이제 그 날씨 예상 예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특히 가스값 인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정고점 한 46,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 대비 한 20-30%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고 현실적인 거니까 이 종목 계속 한 45,000원에서 47,000원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000원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더 크게 수익 늘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슈퍼스윙 이영빈 위원의 사마네트웍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2월 7일 2,700원에 매수를 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보니까 최고가를 3,665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네, 최근에 되게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영상 콘텐츠 안에서 이 종목이 위원님 종목이었네요. 네, 어떻게 수익 내셨어요? 네, 우선 지금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드라마 제작과 OTT 관련주로서 지금 자체 IP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에서 지금 실적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 개선,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재무 추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2021년도 매출액이 한 3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68억대인데 지금 올해 추정 예상치가 한 800억대 매출은 그리고 영업이익은 104억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액 늘어나는 이런 이익 성장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중국 한알령 해제 요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면서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3,200원대부터 지금 3,500원대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봉 월봉상을 보시게 되더라도 먼저 주봉부터 보시게 되면 3,500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원대 매물대가 두텁게 좀 분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 외국인의 지금 매도세,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지금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21선, 그러니까 3,200원 지지 여부를 보유자분들은 좀 확인을 하시면서 3,200원에서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다시금 3,500원대까지는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좀 가격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자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3,200원대 좀 기준으로 잡고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새 위원들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유망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맥점 포착의 달인 조은정보 위원님. 네. 네, 위원님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이 필플바이오 61% 가까운 수익 주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잖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종목들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새롭고 또 우리 여주왕 2부에서 최초로 공개해 주실 그런 종목 주세요. 우리 앵커께서 아주 촌철살인의 멘트를 해주셨어요. 네. 미래가 중요해요. 네. 이것은 진짜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수익을 사시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때 무방할 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 앞으로 이제 또 상승할 종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1월 효과를 선점하셔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1월 달 한번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할까요? 많이 오른 종목이요? 걔들은 조금 이제 승부력 일할 가능성도 있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신규 상장주 그 하나가 포함된다. 아까도 제가 이제 바이오누트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바로 DTN CRO입니다. DTN CRO는 임상 대응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임상 3패에서 실패하고 뭐 어디 그런 회사처럼 그런 데가 아니고요. 따박따박 수익 구조가 되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11월 11일 날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19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약 79% 계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작년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49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바이오를 보실 때 펀더멘트 되는 종목들을 보시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그 신규 상장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10월달, 11월달 우후죽순 좀 나와가지고 바겐 세일이 되어 있습니다. 16,800원던 종목이 반토막이 나서 지금 9,000원입니다. 아까 제가 공모가 17,000원이라고 그랬죠. 가격 메리트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음선 4개 다음에 섬골 모양의 도지를 만들면 반격 가능성도 크죠. 주봉을 보셔도 저는 이번 주 살짝 도지 정도 양선 나오면 좀 앞으로 이제 뒷땅은 내 땅이 되지 않겠는가. 가격 전략은요. 시초가에서 8,800원 정도 낮게 잡으실수록 좋아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500원, 보수적으로 1,500원 드렸고요. 손절은 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신규 상장주 말씀해 주셨네요. DTN CRO 지금 상장 후에 계속 하락하면서 오늘도 신저가를 찍었는데요. 목표가 1,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보유하시면서 큰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K바닥, 바닥 맛집 조명성 위원님. 네네. 네, 요즘 시장 참 답답하니까 네. 위원님 조금 전 그 한국가스공사처럼 이렇게 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그럼 눈여겨볼까요? 네, 그런 종목을 골랐는데 그러기 전에 좀 긴장이 됩니다. 네. 왜냐면 우리 조은정님이랑 제가 한 2년 가까이 출연하는데 우리 종목 추천했다면 기본이 60%예요. 60%, 100%에서 너무 잘하시고 좀 본받을 게 많고요. 오늘 또 새로 나오신 이영빈 위원께서 상당히 또 실력파로 해서 네. 중간에 제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위원님도 수익 잘 주시잖아요.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에어부산입니다. 이제 항공 여행 관련주인데 에어부산 하시면 잘 아시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대주고 아시아나항공 대주는 대한항공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이라 대한항공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07년 이제 부산국제항공으로 출범하였으며 이제 국내 항공 운송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에어부산은 이제 총 24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및 이제 외국에 이제 출항하고 있는데 요 근래 들에서 뭐 항공기가 부족할
있다 할 정도로 계속 동남아여행이 너무 많다 해서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LCC 중소형 그 비행기 업체가 여행기 업체가 계속 적자에서 이번에 흑자로 돌아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죠? 흑자 전환하면 항상 주식은 거의 더블이 갑니다. 50에서 더블이 가는데 자,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자, 19,700원, 2만 원짜리가 2,300원. 제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2,5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9토막이 났네요. 9배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550원이고요. 목표가는 제가 1차 3,000원, 2차 한 5,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2,3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고점 대비 9분의 1토막 9배 싸게 제가 저점에서 추천하니까 에어부산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위원님 종목답게 바닥권 빨리 탈출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3,000원, 2차는 5,000원 잡아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슈퍼스윙 이영빈 위원님. 네, 오늘 첫 출연이신 만큼 네. 종목 선별하실 때 더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초 지금 이중항체 전문 기업으로서 지금 파킨슨병과 뇌질환 치료 이중항체 후보 물질을 지금 빅파마인 사노피아의 기술 이전을 한 바이오 종목 중에 지금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이전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최근 실적에서도 3분기 흑자 전환했는데 지금 사노피아의 기술 이전 계약금을 수령을 하면서 3분기 흑자 전환한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기간에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연기금에서 좀 특히 또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도 수급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올 초에 사노피아의 기술 이전 관련한 재료가 나오면서 34,000원까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주가가 밀리다가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평선들을 지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지금 단기평선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지수 때문에 조정은 나왔지만 다시금 박스권을 형성하는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금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내일 시초가 매수가 가능하시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직전 고점대인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수급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 들어왔고요. 특히나 연기금이 가장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ABL 바이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좋은정보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포기할 구간이 아니에요. 항상 위기는 기회에 있어요. 이건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 논리를 설명드렸잖아요. 자, 보셨잖아요. 이 어려운 장에서 피플 바이 60%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3만원 초단기가 35%다 내용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연시 그러니까 1월 효과를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요? 그것은 제가 3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힘드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 연말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오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월 효과 우리가 기대하면서 선점해볼 만한 다크호스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좋은정보위원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